안녕하세요. 데니엘의 돈튜브의 데니엘박입니다. 2025년도 1월 달에 들어서 저 현재 모기지 이자율 변동사항도 한번 살펴보고요. 그다음에 현재 이자율이 아직까지도 기대했던 것만큼 뭐 5%나 6%뭐 초반까지 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론을 받을 수 있을지 12월 달에 실제 5%대의 이자를 받은 케이스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떻게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끝까지 들으시면 5%대의 이자 받고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2025년도가 됐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이자율이 지금 낮지 않습니다. 현재 이자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화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자율이 정말 7.25%대까지 갔다가 조금은 떨어져서 7.08%, 7% 윗선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작년에 7.5%까지도 작년 4월이죠. 2024년도 4월 달에 7.45%, 7.5%대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6.11, 6% 초반까지 9월 달에 진입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자율 때면은 그래도 융자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러자마자 다시 11월 초에 7%를 돌파해 버렸어요. 그리고 살짝 빠졌다가 7.25%까지 갔다가 지금은 7% 초반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앞에서 이 이자율에 보신 것처럼 지금 2025년도 상반기의 이자율은 뭐 7%, 6.5에서 7%, 높게는 7.5%까지 가겠지만 뭐 7.5%를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. 지금 30년 그 고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대략 이 이자율대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기대했었던 5%대나 6% 초반대까지 떨어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7%는 상반기에 갈 것이다.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좀 떨어지거나 또 경기 이 상황에 따라서 6% 중반대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.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5%대 이자를 받아야만 뭐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론도 나오고 또 페이먼도 지금 현재 받는 그 급여에 맞춰서 수입에 맞춰서 페이먼을 낼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.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문제는 그 DTI가 안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뎁투 인컴을 해서 보통은 인컴의 뭐 한 50% 정도를 그러니까 모기지 페이먼에 낼 수 있는 뭐 그 수준에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모기지 페이먼이라는 게 원금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그 안에는 프로퍼티 텍스도 있고요. 인슈어런스도 들어가 있고 또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그 HOA 피도 들어가 있거든요. 요즘은 인슈어런스하고 이 HOA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뭐 400불, 500불, 600불 이렇게 하기 때문에 DTI 계산하는데 굉장히 또 큰 비중을 차지해요. 또 인슈어런스도 마찬가지죠. 지금 LA의 대형 그 산불 화재가 나서 앞으로 집보험 가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인슈어런스도 높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. 집보험을 가입하기 굉장히 어렵고요. 이전에 뭐 한 2, 3년 전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융자도 받기 어렵거니와 DTI를 맞춰서 융자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. 또 페이먼도 본인의 수입에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페이먼을 해야지 터무니없이 높게 페이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 클로즈한 케이스입니다. 이분의 좀 케이스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. 이분 같은 경우 콘도미니엄을 43만 불에 구입하기로 뭐 시장은 45만 불에 리스팅되어 있지만 대략
그 평가해 볼 때 약간 수리할 게 필요하고 뭐 감정가도 45만 불이 조금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 판단이 들어서 오퍼를 43만 불에 넣어서 43만 불에 됐습니다. 근데 이분이 준비한 거는 한 11만 불 정도가 준비돼서 한 32만 불은 융자를 받아야 돼요. 32만 불은 융자를 안 받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32만 불을 이제 받으려고 보니 급여하고 여러 가지 DTI 관련해서 프로퍼티 텍스나 HOA나 인슈어런스 감안해 보니 지금 현재 이자율 가지고는 도저히 32만 불의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5% 초반대로 거의 떨어뜨리지 않으면 뭐 융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궁리하고 한 끝에 그럼 어느 정도 비용을 들였을 때 5% 초반에 융자를 받아서 32만 불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을까? 궁리를 한 끝에 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한번 실제 사례를 보고서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례를 봤을 때 일단 집을 사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페이먼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자를 낮추는 포인트를 사서라도 융자를 받으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결국은 이자료란 게 한 번 받으면 그 이자를 30년 동안 고정으로 내는 거고요. 뭐 나중에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재융자를 물론 받을 수 있겠죠. 근데 지금 7% 이자를 받아가지고 페이먼을 하고 또 나중에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재융자하겠다. 1, 2년 전에는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. 7%에 받아도 6%, 5%대에 떨어질 거야. 뭐 저도 사실 그렇게 예상을 했으니까요. 근데 현실이 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처음에 융자를 받을 때 아예 그냥 이자를 낮춰서 물론 투원 바이원 이런 뭐 셀러 컨세션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그게 또 뭐 모두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포인트를 사서 이자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거든요.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한 5% 초반대 하면 페이만 어느 정도 괜찮겠다, 낼만하다. 그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융자금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에 들어갈 포인트 비용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. 그걸 전체적으로 페이먼을 볼 때 또 보통은 2년, 3년 안에 도 메이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사서 이자를 낮춰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. 전혀 방법이 없는 거 아니다. 7% 이자료라서 포기할 게 아니고 좋은 집이 있어서 내가 집을 사고 지금 렌트비보다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 포인트 사서 이자를 낮춘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작년 2024년 12월에 한 케이스로 클로징이 돼서 그분이 집을 사고 이사까지 했다라는 거, 그 케이스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지금 서류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. 그분이 인포메이션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숫자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은 32만 불 융자를 받았고요. 론 어마운트 32만 불이지 않습니까? 거기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? 5.49. 5.49면 너무 이제 원하시는 바죠. 5% 중반대만 돼도 좋겠다. 중반대만 돼도 좋겠다. 라는 게 지금 뭐 소원 아닙니까? 그래서 먼스리 페이먼이 프린시펄하고 인터레스트하고 1814불 1.92가 됩니다. 2,000불 언더죠. 예를 들어서 7%로 했을 때는 그 페이먼이 뭐 2,200, 300불까지 올라갑니다. 차이가 많이 나요. 이분 같은 경우는 11만 불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한번 클로징 코스트에서 실제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사서 이자를 낮춘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. 1.422%론 어마운트 포인트를 샀습니다. 그래서 대략 이때도 한 7% 정도 됐기 때문에 1.5%를 대략 낮추는데 1.422. 예. 그러니까 요 플러스 된 것만큼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7%가 조금 안 됐던 거죠. 예, 거기에서 1.422% 이자율도 실제 1.422 정도 낮추는데 한 4,550불이 들어갔다. 이거는 오리지널 피, 이건 뭐 프로세싱 피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론피가 6,400불 들어갔고 토탈로 하면 한 11,000불 정도 들어간 거죠.
이 언더라이팅 피입니다. 예,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토탈로 12,000이지만 여기에는 뭐 언더라이팅 피, 프로세싱 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자를 낮춘 거는 4,550불인데 실질적으로 뭐 론피를 플러스 추가로 감안한다면 10,000불 정도는 이자를 낮추는데 비용을 썼다라고 보셔야 돼요. 그렇게 했을 때 여기 32만 불 목표로 하는 론을 받았고요. 또 이자를 낮춤으로써 월 페이먼이 낮아져서 여기에 프로퍼티 텍스 또 인슈어런스 HO까지 해도 DTI가 맞았기 때문에 월 페이먼 부담도 줄이면서 원하는 집을 사는 목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. 네,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. 현재 평균 30년 고정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대략 7%다라고 했을 때 한 1.5%, 5.5%로 낮추는 1.5%의 포인트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. 그럼 론 어마운트의 1.5%의 금액을 더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. 뭐 그렇게 좀 심플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포인트 부분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론피 부분하고 그거를 렌더가 내느냐, 뭐 바로가 내느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집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한 10,000불 조금 더, 한 11,000불 가량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32만 불 목표로 하는 론을 받았고 또 원하는 이자율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성공을 했다. 뭐 이렇게 좀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자가 높다고 해서 지금 집 사는 걸 포기할 게 아니고 현재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또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DTI라든지 페이먼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뭐 높은 이자를 두고 살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나서 1년, 2년 후에 재융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1, 2년 전의 시나리오였어요. 그렇지만 지금은 아예 그냥 이자를 낮춰서 론피를 부담을 하더라도 하는 게 더 현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. 2025년도 부동산 뭐 융자 시장도 현재 아직까지 좀 불투명합니다. 선명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전망하기가 정말 힘듭니다. 벌써 뭐 2년 전부터 그랬어요. 전망을 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거의 맞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작년 그 9월 달이죠. 이자율이 6% 초반대 떨어졌을 때 뭐 등락은 있겠지만 7%는 절대 안 넘어갈 거고 내년 그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뭐 5%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뭐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좀 뭐 장밋빛 전망이었고 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다시 7%가 됐고 올해 안에 6%대를 깨는 5%까지 가기는 쉽진 않겠다. 6% 초반만 가도 좋겠다. 뭐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고 집을 사시려는 분들, 융자를 받아 집을 사시려는 분도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거는 처음부터 이자를 낮춰 포인트를 사서 어, 융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더 개별마다 또 이 비용 차이도 있고 방법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고요.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같이 연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데니엘의 농투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